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0.27% 정도 상승을 하면서 3,133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21% 정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도 혼조 마감했듯이 오늘 국내 주식시장도 혼조 마감하는 모습.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 상승폭을 좀 확대하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 중국의 전력난 소식 등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축소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뭔가 불안불안한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200일선을 계속 지지한 채 그래도 코스피 오늘 또 양봉을 만들면서 그래도 좀 3100선 그리고 200일선에 대해서 지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3,40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런 점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코로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좀 새로운 얘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며칠 전에 막 3,000명을 넘기도 했고요. 위기예요. 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 규모는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363명, 9월 셋째 주에 342명, 그리고 9월 넷째 주에는 324명이었어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요,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2차 백신까지 다 맞은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백신이 이제 남기 때문에 오늘은 부스터샷까지 이제 맞추겠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그런 부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수급, 동그라미, 차트, 동그라미는 오늘도 유효하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남은 9월 마지막 이번 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악재가 또 불거졌어요. 오늘 오후장에는 갑자기 중국에서 10년 내 최악의 전력난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악재로서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0.68%까지 3,146포인트까지 상승하던 주가가 그래서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은 계속 중국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에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8.2%에서 7.7%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의 공장들이 좀 가동들을 중단하고 있고 석탄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좀 경제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헝다그룹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촉각은 세워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요.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환율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은 뭔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지지난주부터 매수하는 거는 그동안의 좀 상식으로는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환율이 워낙 강세를 기록해야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상식적인 건데 워낙 약세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산다.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환율이 여기서 설마 1,200원을 넘어가겠느냐. 결국 여기서는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또 원화 강세 기조를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외국인들의 계산이 좀 쓰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주말 동안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결국 원화만 뭐 차별적인 약세가 계속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SKC의 신고가가 상당히 두드러지더라고요. SKC 제가 이제 하락할 때마다 이 종목은 뭐 좋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8% 강세를 보이면서 19만원대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하여서는 사실 이제 음극재, 뭐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SK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SKC도 3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원대를 기록할 걸로 보이고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뭐 2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제가 밑에서 했는데 사실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20만 원, 뭐 21, 2만 원 이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목표 주가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 이런 거를 오늘은 또 SKC가 뭐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유주의 상승도 저는 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이제 새로운 섹터로 정유주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이런 부분들이 정유주 계속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WTI 0.92% 상승하면서 73.98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S-오일 오늘 4% 강세를 보이면서 109,5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전 고점이 11만 1,000원인데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전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GS도 제가 콕 집어서 얘기 드렸었죠. 2.5% 상승하면서 44,800원대 움직임 기록했습니다. 물론 뭐 S-오일보다 좀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천천히 양호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뭐 쌍끌이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정유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좀 집중해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페노션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5.4% 상승을 하면서 7,74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BDI 지수가 4,644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뭐 한 주 사이에 한 9% 상승을 했고요. BDI 지수라던가 상해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가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출이 잘 되는 부분도 해운주에 어쨌든 매출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 뭐 여기서 사실 뭐 급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전고점 수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8,9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목표가로 본다면은 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고, 손절 역시 명확하잖아요. 저가가 7,080원이었어요. 그래서 손절만 잘 지키면은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자리가 나온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21선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그러니까 손절만 잘 지키면 뭐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심주로 언급드렸던 삼성전기도 오늘 1.9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8만원대를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삼성전기도 차트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바닥권에서 양봉 3개 나왔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20만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도 오늘 유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도 2.3% 상승을 했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지금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